안녕하세요. 매일 미국 주식 사는 남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아주 중요하죠. 저는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사할 때 지금 내 손에 만질 수 있는 현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회사는 단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순이익에는 매출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처리가 돼 있는 상태겠죠. 근데 매출 채권처럼 실제 돈은 안 들어왔는데 돈이 안 들어서 외상이니까 돈은 안 들어왔는데 매출로 잡혀 있는 것들도 있겠죠. 반대로 돈이 안 나갔는데 나간 걸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간 걸로 기록했으니까 손실로 잡히겠죠. 뭐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그래요. 이미 이거 어려우니까 아주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야. 난이도가 감가상각 그냥 이렇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으로 자세히 보죠. 먼저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고 손님들이 외상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사장이 좀 빡 돌았죠. 계속 외상으로.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와서 화가 났죠. 계속 순대는 파는데 외상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출은 늘어난 걸로 기록은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근데 매출이 늘어났으니까 순이익도 늘어난 걸로 표시가 돼요. 이 외상, 손님이 진 외상이에요. 매출 채권이죠. 한마디로 매출 채권이 늘어났다, 외상이 늘어났다,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단기 순이익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근데 실제 들어온 현금은 빵원. 이걸 어려운 말로 현금 유입이 없는 수입 등 이거를 차감 한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서는 이런 애들을 빼버려요. 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수익으로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단기 순이익 여기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순이익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만큼을 빼버리자 그 말입니다. 현금 유입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넌 뻥친 거야. 현금에서 빼버리겠어. 난 실제 현금만 볼 거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을 항상 기준으로 좀 봅니다. 뭐 간접법, 직접법 뭐 이런 건 있지만 그냥 우리는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순이익에 이미 이 뻥카들도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주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게 현금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빼야 돼. 이런 애들 돈 안 줬잖아. 그러니까 수익으로 잡은 거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만큼의 돈을. 그거를 현금 흐름표 보면 요 항목에 써져 있습니다. 현금 유입이 없는 수입 등 차감. 저는 수입 등 차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입 등의 차감 이거 같더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외상. 거래처 사장한테 이 국밥집 사장이 순대 재료값 외상이요 하고 나르는 거죠. 물론 갚아야 돼요. 이건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부채예요, 부채. 근데 그냥 그런 말은 다 빼고 외상으로 날른 거죠. 돈 굳었다고 나중에 갚아야 되지만 지금 안 주니까 괜히 돈 굳은 느낌이죠. 원래대로라면은 순대국밥 재료를 사왔잖아요. 사왔어요. 재료를 사온 거예요. 우리 재료는 뭐예요? 원가죠, 원가. 원가가 늘어난 거예요, 원가가. 그러니까 국밥의 총 매출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잖아요. 원가를 빼줘야 되는데 이 재료값이 이 재료를 사왔으니까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렵나?
그러니까 원가는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만큼을 빼줬는데 그러면 손실이 많이 났는데 손실은 많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면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돈이 안 나간 거예요. 외상이니까. 그래서 손실이 났다고 표시는 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는데 실제 나간 현금은 빵원.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죠. 그거를 더해줘야 된다. 돈 안 나갔어. 나는 이 재료 사왔으니까 재료비 올라가서 내가 순이익 적은 줄 알았지. 근데 돈이 안 나갔어, 사실은. 왜냐면 외상으로 사왔거든. 그러니까 손실로 잡은 걸 거기서 다시 내 현금은 더해놔라. 왜냐면 난 그만큼의 돈이 더 있거든.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기 순이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는 것들을 이제 뻥카드를 다 제외하고 외상들 다 제외하고 실제 현금으로 보는 거를 현금 흐름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 삼각비랑 이 삼각비들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 이건 너무 난이도가 높아서 오늘은 안 할게요. 너무 난이도가 높아. 이건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지쳤으니까 투자 현금 흐름은 정말 간단히 보겠습니다. 돈이 남아 돌면 어떻게 할까요? 투자를 땅에도 투자하고 시설에도 투자하고 그래야 되겠죠. 투자를 했다는 건 내 돈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금이 마이너스 나겠죠. 돈이 남아 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을 못 벌어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린다. 그러면 땅도 팔아야죠. 돈 달라고 난리치는데 땅 팔아서 줘야 되겠죠. 땅 팔면 현금 들어오겠죠. 정말 문제는 시설 장비를 팔아 제껴서 돈이 들어오면 이건 정말 막장입니다. 순대국밥집에서 국밥 끓이는 가스레인지를 팔았다. 순대국밥 어떻게 끓여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팔아 제끼면서까지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정말 최후의 수단이죠. 최후의 수단.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건 그 다음 거. 돈이 남아 도는 이제 재무현금 흐름인데 재무현금 흐름에서도 돈이 있으면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빚도 갚게 되고 그러면 돈이 나가니까 현금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것도 사는데 돈 드니까 현금 마이너스 나가고 배당도 주니까 현금이 또 마이너스로 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영업활동은 플러스, 투자는 마이너스, 재무도 마이너스. 이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돈을 못 벌어서 또 빚쟁이한테 시달린다. 그럼 또 돈을 은행에서 빌려와야 되겠죠. 아니면 뭐 사채를 쓰던지 뭐 어떻게든 해서 현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설 장비 파는 것보다는 그래서 덜 막장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해보죠. 회사가 망해간다. 많이 힘들다. 그럼 일단 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야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현금을 마련해보고 배당도 이제 줄여보고 자사주 매입도 좀 중단해보고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 중에서도 신용이 있다 그러면 돈을 빌려오고 있죠. 그리고 배당도 안 주고 있고 자사주 매입도 웬만하면 안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시설 장비 판다. 비행기 회사인데 비행기 팔아제끼고 있다. 그러면 이건 막장이다.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현금 흐름표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